지난 26일 도쿄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1년 일본 유학 중 전철역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한국인 의인 이수연 씨를 추모하는 21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 이수연 씨는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당시 오사카에 탄광징용으로 끌려가고, 이에 따라 이수연 씨의 아버지도 일본에서 태어나 6살까지 제일조선인으로 살다가 1944년이 되어서야 간신히 조선으로 귀국할 수 있었을 정도로 일제 식민 역사의 상처를 정통으로 맞아 일본에서 숱한 차별을 경험한 가문의 자손인 것인데요. 그는 고려대학교 무역학과에 진학할 정도로 공부에도 소질이 뛰어났고, 일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이해해야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지, 그리고 한일 교역에 이바지하여 한국을 발전시키겠다는 열망을 지녔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 짬짬이로 시간을 내 일본어를 공부하고 휴학기까지 내어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됐죠. 그리고 그의 일본 유학 생활을 지켜보던 주변 일본 친구들은 늘 그를 살아있는 의인이라며 치켜세우기 바빴다고 합니다. 길을 지나가다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은 것을 목격하면 일단 달려가 뜯어말리고 볼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남이야 무얼 하든 신경 쓰지 않는 일본 문화 특성상 그의 존재는 특별함 그 자체였죠. 이러한 그를 향해 일본 친구들은 위대한 괴짜라는 독특한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사건은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 이수연 씨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벌어졌습니다. 시노쿠보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취객이 열차 선로로 떨어지는 것을 본 이수연 씨는 열차가 접근 중임에도 일말의 망설임 없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뒤늦게 이들을 발견한 기관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기에 이수연 씨에게는 선로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주치자를 구하기 위해 선로에서 안간힘을 쓰다 결국 다가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해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일본에서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당시 좋지 않았던 일본 내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고, 2006년에는 또 다른 유학생인 신영구 씨가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여학생을 구해내기도 했죠. 덧붙이자면 신영구 씨 역시 고 이수연 씨가 재학했던 아카몬카의 일본 학교에 재학 중이었기에 일본에서는 지하철과 의인이라는 키워드가 엮이면 자연스레 한국인을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모두 역사적 갈등을 치워두고 추모하는 분위기이기에 지난 26일 도쿄 현장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개인에서 국민 모두로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해볼까 합니다. 2011년 3월 9일에서 11일 일본에는 역사상 최악의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규모 9.1이라는 일본 지진 관측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이때의 지진 이후에도 한 달간 대규모 여진을 발생, 심지어 현재까지도 여진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초대형 쓰나미까지 야기시켜 이 쓰나미는 일본 열도 동북부 연안에서 대규모의 인적, 물적 피해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그중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를 제외하면 인류 역사상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가 가장 큰 대참사,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1945년 이후 가장 큰 사회적 충격을 낳은 일본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만 2만 명에 달하고, 이에 따른 피난민은 47만 명에 달합니다. 40만 채가량의 주택, 3만 척가량의 선박, 300개소의 항구가 파손되어 25조엔 한화로 약 300조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일본은 여태까지 그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때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대지진이 발생하여 각종 피해가 보고되고 있을 당시 일본으로부터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어 민족적 악연을 갖고 있던 옆나라 한국조차 지금은 과거의 역사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인간으로서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라며 너나 할 것 없이 일본을 응원하고 일본에 재해구호 성금을 보내는 것이 사회적 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 보낸 성금만 무려 1000억 원 이상에 달했는데, 이것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재난구호 성금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금을 보내는 것과 별개로 지진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 구조견과 구조대를 일본에 급파하여 피해 지역인 센다이의 일본인 구조 작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일본 힘내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일본을 위해 기도합시다. 일본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본 지진 피해 돕기 모금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본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보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야구장에서는 Never Give Up 이바라키, 센다이라는 문구와 You're Not Alone Japan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역사적 악연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스포츠십을 보였고 일본의 야구팀 역시 이에 대한 화답으로 한국의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므로써 2011년 당시 한일 관계는 재해를 딛고 관계가 반전되는 아이러니를 겪는 것 아닌지 앞으로 양국의 외교 관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22년 현재 이때의 희망은 모두 산산조각 나버린 상태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이가 나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오늘날 대표적인 미디어인 유튜버에서는 일본의 재난을 보도한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이것에 달리는 댓글의 여론 역시 10년 전과는 판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나쁘다 해도 일륜적으로 재난을 반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소수의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도의적인 태도로 일본을 대하면 뭐하나 일본은 그러한 우리의 등에 칼을 꽂는 국가이다 라며 반기를 드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중론을 이루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양손이 부딪혀야 박수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다지만 이 모든 원인은 일본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당장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의 영혼에 탄복한 무토 마사토시 일본 대사는 한국 분들의 마음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지만 대사직에서 은퇴하고 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라는 혐한 내용으로 가득 찬 서적을 출판해 일본 내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대지진의 피해로부터 어느 정도 복구가 완료되었을 시점 한국이 보내줬던 구호 성금의 자료는 모두 지운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다른 선진국들이 일본에 성금을 보내주는 동안 한국은 단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다며 한국을 이웃나라의 재해도 꿈쩍하지 않는 냉혈한의 나라, 반일로 세뇌된 나라라 홍보하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동에 대해 뭔가 특별한 보답을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이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때의 충격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이후 일본에서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원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국가 아닌가, 일상일 뿐이다, 우리는 관심 없다 라는 여론이 줄을 이루고 심할 경우 더 많은 재해가 발생하여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극단적인 의견도 결코 적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결국 강행을 해버린 사도광산 유네스코 추천을 보면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이 나빠지는 것은 더욱 어쩔 수 없는 대세적 흐름으로 보입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로 징용하여 노역시키던 현장인데 일본 정부는 이 사도광산을 다가오는 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 선언하였죠.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자민당의 강경우익 세력들이 한국과 역사전쟁을 피하려서는 안 된다며 압박을 가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우리 정부는 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루어졌던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했고 우리나라는 이것에 반대하였으나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명시한다고 함으로써 유네스코도 그 점을 참작하여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주었는데요. 막상 일본은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현재까지도 입을 싹 닫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놓고 역사를 덮어버리는 행위인데 이것을 한국과의 역사전쟁이라며 오히려 자신들이 한국에 대항하는 투사라도 되는 듯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어이없기 짝이 없죠. 일본의 미디어는 매번 한국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국가적으로 반일 감정을 세뇌시키는 곳이라 하는데 정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타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체계적으로 심는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역사는 답을 알고 있으며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시는 속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